오늘은 스톡홀름 신드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대북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 친북한적인 북한 전문가들이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가 하는 걸 보면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스톡홀름 신드롬에 깊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8일에 있었던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외교와 엄중한 억제를 통해서 대응하고 동맹과 협력하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28일 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 중에 하나라고 비판을 하면서 북중 국경을 무단 침입했다고 해서 사살하는 것과 같은 점점 더 가혹한 조치들에 경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4월 30일 날 현실적 접근법이라면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완수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내용은 분명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랜드 바겐도 아니고 전략적 인내도 아니다. 다만 밝힐 수 있는 것은 재검토 과정이 빈틈없고 철저하고 포괄적이었다. 현재 북한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 같고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전략적 인내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대북한 정책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 북한은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으로 5월 2일 날 담화를 통해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대단히 큰 실수고 실언이다. 그리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 추구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무성 대변인도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와 전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국가 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하게 최고 전음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마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식과 같은 정책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강경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성명 또 비판, 어떤 정책 표명, 여기에 한국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은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한국은 완전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북한이라는 불량배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보안관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인질이 된 한국은 보안관 편을 들은 것이 아니라 불량배와 보안관이 서로 싸우지만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로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스페인의 스톡홀름에서 일어난 인질 사건에서 비롯된 건데요. 경찰이 진압하러 가니까 그 인질이 경찰 편을 들거나 경찰한테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질 편을 들면서 인질을 보호하고 경찰한테 진압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현재 우리 한국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이 스톡홀름 신드롬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좀 더 확신을 갖고 신뢰하시라고 영어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여기 세 가지로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The victim develops positive feelings toward the person holding them captive or abusing them. 그러니까 인질범에 자기를 붙잡고 있는 인질범에 긍정적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질범은 경찰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협조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인질범에 동화되는 거죠. The victim begins to perceive their captor's humanity and believe they have the same goals and values.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인질범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요. 우연히 인질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경찰하고는 전혀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하고도 동화하고 그 인질범보다 경찰을 더 나쁘게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한국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한국과 인질은 다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국이 G20에 들어가고 상당히 군사력도 상당히 강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한스 모르겐소라는 아주 유명한, 아마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사람 이름을 안 들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책에서 한 말입니다. 핵보유국에 대해서 비핵보유국은 초토화되거나 항복하거나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제가 그래서 페이지까지 찾아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 말은 아는데 그 출처가 어딘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핵 보유국인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국의 핵우산만 제공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한국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ICBM, SLBM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그 협상의 핵심 뭐겠습니까? 결국 한국에 대한 통제권을 북한 내가 갖겠다. 미국 너는 물러가라 하는 것. 앞에서 보인 어떤 여자를 놔두고 두 사람이 결투하는 것. 그 다음에 인질을 두고 인질범과 경찰이 대치하는 것. 그 상황과 현재 한국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대결을 벌이는 것에 뭐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만 정상적인 인질 또 정상적인 여자는 경찰에 협조하고 보안관에 협조하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도 인질범 악한인 북한에 협조하고 오히려 보안관 또 북핵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려는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 정부와 현 정부 인사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진짜 불가사의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상식적으로 핵에 대해서 핵이 없으면 안 되고 그 핵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북한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 상태가 될 텐데 그 평화 상태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니까 이거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부끄럽지만 한국은 이미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을 이미 굴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우리한테 나쁜 말을 해도 우리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한 가지 가장 직접적인 예가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이 비난하면서 그런 법까지 한번 만들어 봐라 하니까 우리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부 탈북자단체에서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러자 김여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책임은 쓰레기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는 남조선 당국에 지게 될 것,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 통일부는 전단금지법이 확실히 이행돼야 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 탈북자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전단 살포 금지법 잘못됐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사실 우리가 북한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지켜야 할 우리의 공복인 경찰청과 통일부가 오히려 북한 편을 들고 우리 국민을 억압하는 거죠. 현 정부 또는 현 정부 인사들은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북한한테 굴종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한테 무조건 구신구신 해야 된다. 이렇게 이미 코드가 되어 있는 거죠. 무섭고 또 답답합니다.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으로서는 정권이 달라져야 됩니다.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정권이 들어서야 뭔가 됩니다. 현 정부 하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인질범한테 잡힌 인질이 진압하는 경찰을 반대하듯이 북한의 핵에 인질이 된 남한이 핵 위협을 가하는 북한을 옹호하고 이를 억제 또는 제거하는 미국에 반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사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통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진짜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진짜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안 하지만 우리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겁니다. 미국이 언제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합니까? 인질범이 경찰에 협조하듯이 우리도 미국한테 협조를 해야 됩니다. 미국 없이는 비핵화도 안 되고 핵 억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인질범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항상 인질 그거 보면 인질 스스로가 탈출하고자 함으로써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체적인 억제 및 방어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거죠. 사실 과거 정부에는 삼축 체계라고 그래서 선제 타격하고 미사일 요격으로 하고 그다음 정 안 되면 북한 김정은 같은 사람을 어떤 식으로 사살하겠다 해서 참수부대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 못해서 인질이 되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최악의 불상사까지도 각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질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질 중에 한두 명은 다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인질 상황을 끝낼 수가 있습니까? 특히 우리는 인질이 될 필요도 없는데도 스스로
인질이 됐습니다. 스스로 핵 대비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사한 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는 핵전쟁까지 각오해야만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엄중한 상황이 되어버린 셈이죠. 저는 사실 현 정부와 정부 인사한테 진짜 묻고 싶습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하겠다. 그럼 위협하면 항복할 거냐? 죽는 것보다는 공산주의가 낫다 이렇게 할 거냐? 한번 생각이나 해봤느냐? 그런 상황을 저는 묻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현 정부가 뭐 바이든한테 북한하고 대화하라고 그러는데 2번의 미국 정상회담을 했고요. 판문점에서 만남까지 합치면 건 3번이죠. 그리고 3번의 남북 정상까지 했습니다. 그래가 안 되는 비핵화를 바이든이 대화한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현 정부는 분명히 어떻게든 북한 도발 없이 임기를 마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올바른 정부라면 임기가 하루 남더라도 올바른 대북 정책을 수행해서 다음 정권에 조금이라도 안정된 그러한 안보 상태를 인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국민들도 저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민들 중에는 인질범에 협조하는 정책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처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패배한 국가는 다시 회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항복한 국가는 다시 회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항복하자고 하는 것을 처칠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독일에 정면 대항을 했고, 그래서 영국의 명예를 찾았고, 또 영국이 중흥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달라져야만 정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